60년 동안 베풀고 희생한 후에 이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간직할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너무 많이 내어준 상태예요. 당신의 시간, 건강, 평화, 심지어 필요한 줄도 몰랐던 자신의 일부까지요. 저는 올해 83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평생 대부분을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았어야 할 7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라지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만드는 7가지요. 그리고 예순이 넘으셨거나 그쪽으로 가고 계시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일단 내어주면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첫 번째예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계속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돕고 계속 필요받아야 한다고요. 68이었어요. 자식들은 다 컸고 집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자기 가까이로 이사 오래요. 딸 지은이는 이 모임이나 저 활동에 들어가래요. 언니 이영희는 바쁘게 지내야 한대요. 모두가 저를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했어요.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죠. 자식들이 방문하기 쉽게 제 삶 전체를 재배치했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 계획을 취소했고요. 거절하고 싶을 때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치채지 못한 채 예순 이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첫 번째 것을 내어줬어요. 시간을요. 예순 이후의 시간은 달라요. 더 이상 무한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더 적으니까 매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제 시간을 여전히 풍부한 것처럼 대했어요. 저를 소진시키는 의무에 낭비할 여유가 있는 것처럼요. 오후 전체를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며 보냈어요. 주말 전체를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 맞춰 일정을 재조정하면서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제가 원해서 뭔가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예상되어서도 아니고요. 그냥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시간을 내어줬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준 거예요. 시간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일단 사라지면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내어준 건 건강이에요. 이건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요. 너무 점진적이어서 피해가 다 생길 때까지 보지 못했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정기적으로 병원 가는 걸 멈췄어요. 누군가에게 차 태워달라고 부탁하기 싫어서 예약을 건너뛰었죠. 산책하는 것도 멈췄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걸을 사람이 없는데요. 식습관이 무너졌어요. 저녁으로 커피와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조리대에 서서 크래커와 치즈를 먹었고요. 딸이 방문했을 때 알아챘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병원 가신 게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났어요. 18개월? 어쩌면 더요? 꼭 가야 한대요. 직접 데려다 줬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누가 알겠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영숙 씨, 뇌졸중 올 수도 있었어요. 운이 좋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아파서가 아니라 방치로 아프게 만들었다는 게요. 40년 동안 영수 씨가 약 먹게 하고 아이들이 채소 먹게 하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하지만 저 자신한테는 똑같이 하는 걸 잊었어요. 건강은 편의를 위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희생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강이 망가지면 자신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해요. 웃기게 들릴 텐데 한 번은 치과에 데려다 줄 사람한테 부탁하기 싫어서 3일 동안 치통을 참았어요. 3일이요. 마치 제 자신을 돌볼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영수 씨였다면 직접 저를 끌고 갔을 거예요. 건강을 보호하세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요, 에너지도, 힘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내어준 건 마음의 평화예요. 이건 보기가 더 어려워요.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작은 순간들에 일어나요. 작은 타협들에요. 딸과 아들 현우가 돈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둘 다 제게 전화했어요. 둘 다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둘 다 사랑하지만 이건 너희 둘 사이 일이야 라고 말했어야 했죠. 대신 중재하려고 했어요. 고치려고 했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 자신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고 걱정을 끌 수 없었어요. 제 평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어준 거였죠. 예순 이후의 마음의 평화는 소중해요.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잠을 잃을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것처럼 짊어질 수 없어요. 이걸 천천히 배웠어요. 고통스럽게요. 모든 걸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대신 너희가 해결할 거라 믿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해로워지면 방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녁 후엔 휴대폰을 꺼요. 저녁 시간을 보호해요. 그리고 천천히 평화가 돌아왔어요. 완벽한 평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해요. 잠잘 만큼, 숨 쉴 만큼요. 마음의 평화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네 번째로 잃은 건 독립성이에요. 한꺼번에는 아니에요. 그냥 쌓이는 작은 방식들로요.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준호가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하고 괜찮은지 확인하고요. 처음엔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뭘 했는지 물었어요. 어디 갔는지 먹었는지요. 도움을 받으라고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줄 사람, 요리해 줄 사람, 청소해 줄 사람, 좋은 뜻이었다는 거 알아요.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다시 넘어져서 아무도 못 찾을까 봐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이 제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요. 마치 제 선택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어느 날 한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제가 요양기관에서 온 사람이래요. 일주일에 몇 시간 도와줄 수 있대요. 도움을 청한 적 없었어요. 원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미 준비했어요. 이미 결정했죠. 보냈어요. 부드럽게요. 하지만 단호하게요. 그러고는 아들을 안쳐서 말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아직 무력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할게. 상처받았어요. 제가 고집 센다고 생각했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뭔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제 결정을 내릴 권리요. 작은 것들조차요.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집을 나갈지 말지요. 독립은 모든 걸 혼자 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선택들을 간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선택들을 넘겨주면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다섯 번째로 내어준 건 존엄성이에요. 이건 미묘해요. 이름 붙이기 어렵죠.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아이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묻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요.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말할 때,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요. 손을 토닥이며 걱정 마세요, 엄마라고 말할 때요. 마치 당신 의견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어느 추석에 느꼈어요. 딸이 호스트를 했어요. 제가 평소 요리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나물무침. 40년 동안 매년 만들었던 거예요. 아, 엄마 걱정 마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그냥 와서 쉬세요. 친절하게 들려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무시였어요.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한 거였죠. 어쨌든 만들었어요. 가져갔고 상해 놨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안도했고 그 다음 죄책감을 느꼈어요. 나중에 말했어요. 못 하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필요받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그걸 누군가한테서 빼앗으면 존엄성을 빼앗는 거예요. 존엄성은 보여질 권리예요. 들릴 권리, 중요한 권리요. 아무도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들게 하지 마세요. 친절로도요. 6번째로 포기한 것, 그리고 이건 인정하기 아픈데 기쁨이에요. 어디선가 길을 가다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멈췄어요. 즐거움을 위해 읽는 걸 멈췄어요. 음악 듣는 것도, 저녁에 현관에 앉아서 빛이 변하는 걸 보는 것도요.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다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웃집 작은 여자아이 최지아가 왜 더 이상 웃지 않냐고 물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답이 없었어요. 멈췄다는 걸 깨닫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현관에 10분씩 앉게 했어요. 그냥 앉아요.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몇 페이지만요. 저를 기쁘게 하는 작은 것들의 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 책, 좋은 커피 한 잔, 날씨가 좋을 때 산책. 그리고 천천히 색이 돌아왔어요. 기쁨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포기하는 사치품도 아니고요. 약이에요. 하루를 살같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보호하듯 기쁨을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그냥 동작만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7번째이자 마지막. 이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제가 누군지 더 이상 몰랐어요. 그의 아내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김영숙.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누구든 되려고 했어요. 도움이 되는 엄마, 독립적인 미망인, 쾌활한 친구. 하지만 아무것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언니 영희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영수가 넌 뭘 원해?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가 저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고 뭐가 공허하게 만드는지요. 알고 보니 조용한 아침을 좋아해요. 군중은 싫어하고요. 10번의 얕은 대화보다 한 번의 깊은 대화를 선호해요. 내내 말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보다 혼자 걷는 걸 더 좋아해요. 작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걸 거의 내어줄 뻔했어요. 그게 7번째예요. 자아감을 거의 내어줄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제 선호를 대체하게 할 뻔했죠. 자아감은 신성해요.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남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 때문도, 승인 때문도, 평화 때문도요. 왜냐하면
자신을 잃으면 모든 걸 잃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간직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되찾은 조용한 순간들이 감사해요. 저에게 속한 아침들이요. 거절하는 게 사랑의 행위일 수 있다는 걸 배운 것이요. 마침내 제 자신을 돌보는 게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낸 것이요.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할머니 말을 들어주셔서요. 또 저와 앉고 싶으시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서요. 몸 건강히 돌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60 넘으면 자신을 위해 뭔가를 간직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